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생 새내기 김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의 8년차 친구 이민지라고 합니다. 지우가 혼자 나오면 뻘쭘할 것 같다고 해서 같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한솔 오빠의 더 평범한 친구 김소희라고 합니다. 민지에 대한 첫인상. 얘는 저 기억 못해요. 저는 진짜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우는 저에 대해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워낙 초등학교 때는 인싸여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6학년 때 같은 반이 됐을 때 이민지라는 친구 참 재밌는 친구구나. 그리고 되게 시끄럽고 근데 되게 친구도 많고 되게 명랑한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지우랑 다르게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저희 5학년 때 방학 때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캠프 방과후가 있었어요. 그때 휠체어를 탄 친구를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지우를 처음 만났는데 지우가 되게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거 봤을 때 되게 착하고 뭔가 재미있는 친구인 것 같아서 되게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할 접점이 별로 없었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6학년 때 딱 같은 반이 돼서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었네요. 그때 만나지 말았어요. 그때 이제 친구였다가 이제 쭉 그때부터 계속 친구로 맞아요. 지내고 있어요. 첫인상 넌 어땠어? 저는 사실 처음 한솔 오빠 만났을 때 시각장애인이라는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근데 저는 살면서 시각장애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동아리에서 저랑 같은 소모임이 됐는데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회복지사 오빠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시각장애인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냐. 그랬더니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겪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들어서 사실 엄청 긴장되는 마음으로 한솔 오빠를 처음 만나러 갔던 게 기억이 나요. 오빠는? 너 첫인상? 응. 일단 밝고 웃고 잘 웃어주고 또 잘 해주니까 좋은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했어. 근데 과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하니까 과연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과 생각도 있었지. 그래서 한솔 오빠가 저에게 말은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마음은 안 열고 있구나. 이게 조금 많이 느껴졌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좀 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대학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어요. 약간 제가 내일을 잘 생각하지 못한 그 기대라고 해봤자 약간 대학교 그리고 새내기니까 약간 술을 마시고 놀러 가서 술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런 걸 좀 기대했었는데 사실 우린 지금 온라인 수업 중이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서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에 대한 로망이라기보단 대학에 들어간 나에 대한 로망 그런 게 있었는데 약간 저는 대학에 들어가면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러는 것처럼 수업 끝나면 딱 책 챙겨서 도서관 가갖고 막 여유롭게 책 읽고 공부 좀 복습하다가 그리고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집에 올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망상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네. 그런 말 아시나요?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네, 다음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관 로망이 있었어요. 책 읽고만. 딱 도서관에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도서관 가볼까? 하면서 전공서적 쌓아놓고. 하지만 도서관에는 제가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다 터치식이고 이게 제가 볼 수 있는 책도 많지 않고 파일도 없으니까 거의 없다고 봐도 되니까 도서관 로망을 이루지 못했고 두 번째 로망 연애. 나는 응. 공강 시간. 내가 응. 내 시간표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나는 진짜 기대됐어.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딱 뽑았는데 건너편에 멋있는 남자가 눈이 딱 마주치는 거야. 공부하고 있는데 쪽지가 딱 놓여있고 전화번호 막 써져 있고. 어때? 전화번호. 누구나 전공부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딱 길 가다가든 어떤 팀플을 하다가든 딱 뚜뚜르 뚜뚜르. 그래서 저희 오늘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저희 오늘 밥 한번 먹을래요?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다 CC 오빠 되고 선배가 오빠 되고 뭐 그런 로망을 꿈꿨는데 대학교 생각보다 삭막하더라고요. 세 번째 로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술.
저는 이제 OT나 MT 같은 데 가서 친구들이랑 우정, 끈끈한 끈적한 관계를 쌓아야겠다. 또 술은 어떻게 보면 장애를 허물 수도 있는, 가볍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한잔하면서 근데 안 주더라고요. 술을? 위험하다고. 술 게임 걸려도? 이게 내 어린아이 대하듯이 안 돼 위험하다고, 괜찮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내가 대신 먹을게. 아니라 괜찮다고. 그래서 먹으려고 그냥 빠르게 콱 먹었는데 물이 들어있더라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너무 오래돼가지고 맞아. 많지만 학창 시절 기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한데 뭔지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저는 사실 중학생 때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의 시선에 되게 예민할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지랑 같이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뭐 독서실에 같이 가거나 하면은 제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제 걸음걸이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쳐다보고 그랬어요. 맞아. 근데 그런 거를 지금은 왜 쳐다볼까 이러고 말지만 사실 중학교 때는 조금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되게 저 스스로도 위축됐었거든요. 근데 막 민지가 막 독서실 같은 조용한 데서도 갑자기 그 사람한테 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가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멋있어서 기억에 남았나 보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좀 내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냥 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지를 만나고서 조금 변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억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좀 매력적이라서 시선이 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농담이고요. 그냥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막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훑어보면 되게 기분이 우선 나쁘잖아요. 근데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그런 시선을 받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고 그래서 좀 더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화가 나가지고. 저희 학교가 입구역이랑 학교가 정말 멀기로 유명해요. 알죠? 맞아. 그래서 입구역이 아니라 저 멀리 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입구역까지 가야지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버스를 타고 역까지 가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버스 타고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버스가 휠체어가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 버스는 진짜 막 30분에 한 번씩 와. 너무 늦다. 이래가지고 친구들만 먼저 버스에 태워서 보내고 저는 휠체어로 막 달려가지고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웃긴 게 내가 먼저 도착했어. 거의 우사인 볼트인데. 근데 그래도 약간 날씨가 비가 온다거나 맞아.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냐? 맞아.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많이 다니는 길들은 최대한 그렇게 곤란하지 않은 길들을 좀 내가 파악을 해. 너만의 루트. 가끔 이렇게 좀 원래 가던 길인데 차를 너무 가까이 대놓는다던가 그래서 목적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한 10분, 20분씩 멀리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 안에서 화가 막 끓어오르죠.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사실 주차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닐만 한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휠체어도 지나가야 하고 근데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유모차도 지나갈 수 있고 아니면 뭐 어르신분들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휠체어가 편하면 다 모든 사람이 편하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할까? 응. 주차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네, 이건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한솔 오빠와의 추억이 대학교에서 진짜 많아요. 내가 좀 인싸지? 나 같은 인싸랑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 그렇다 치고 사실 오빠랑 다니면서 학교에 건의하고 또 바뀐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 안에서 성취감도 진짜 많이 느꼈고 그거 있잖아. 그 센터 우리 센터 이야기도. 사실 제가 학교에 왔을 때 제대로 된 장애 학생 지원 센터가 없는 거예요. 그 센터 이름은 있는데 전담 직원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고 그냥 학생복지 하시는 분이 담당자로 돼 있어서 저희가 뭘 요구했더니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지식도 많지 않지만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보고서 내고 근데 담당자가 4번이나 바뀌고 해서 저희가 결국 간담회를 열었어요. 또 간담회를 열었더니 장애 학생들이 이 모임이 꼭 필요하다.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동아리를 만들게 됐어요. 가날지기라는 이름인데 나무 그늘 및 쉬어가는 곳이라는 순우리말의 뜻을 가진 동아리였어요. 거기 아마 첫 회장이 누구였지? 그 회장이 아마
내 옆에 계시는 분이지. 그 되게 잘 하고 뭐 되게 이름 날린 그분. 아, 네, 옆에 계신 분입니다. 너가 그래도 옆에 있어서 내가 힘이 참 많이 됐어. 다행이네. 그치. 저는 대학교에 장애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꿀팁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 뭔데? 사실 대학생이고 계속해서 비장애인들끼리만 살아오신 분들이면 장애 학생이 있을 때 과 전공이나 동아리에서 모임 잡을 때 특히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막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럴 것 같아.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그럴 때는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맞아. 경우에는 뭐 지우야 우리가 어떤 식당을 너가 같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내가 턱이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손을 잡아주시면 부축해서 갈 수 있어요. 라던가 이렇게 사실 혼자 생각해서 모를 것들이 많으니까 맞아. 저희도 친구들끼리 약속 잡을 때도 약간 쟤는 오늘은 뭐가 땡길 것 같아 이렇게 제가 혼자 생각해서 음식점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고 너 뭐 먹고 싶어? 여기 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괜히 혼자 지레 짐작해서 어떻게 하지 하지 않고 그냥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음식점 혼자 잡지 않듯이 물어봐 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애 대학생 친구를 옆에 둔 친구들에게 좀 팁을 좀 주고 싶어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대학교를 가면은 대학교에서 장애 대학생을 보기가 쉽지 않죠. 만나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랬을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된다.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저도 하나 꿀팁 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대학교에서 수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강의평가를 꼼꼼하게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 수업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교수법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과제가 얼만큼 있는지, 팀플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고 가야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강의평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장애가 있다 보면은 나에게 맞는 또 수업을 찾아야 되고 그것들을 강의평가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했던 이유가 시각장애인 학생 경우에 뭐 어떤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강의평가를 보는 게 정말 저에겐 필수적이었어요. 그래서 강의평가를 보는 걸 꼭 추천합니다. 맞아요. 이게 꿀팁. 강의평가는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모두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굉장히 거의 홍보대사인데. 존중. 되게 뭔가 정의하기 쉬우면서 되게 어려운 것 같다. 네가 먼저 해볼래? 이렇게 다 떠납니다. 아니죠. 어려운 거는. 존중이라고 하면 저는 존중보다 존중이 들어간 네 글자가 먼저 떠오르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알지. 뭔데요? 취향 존중. 그럼 뭐야? COT 존중. 성향 존중.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닙니다. 딴 거. COT 존중. 상호 존중. 네, 그래요. 그쵸, 알죠. 저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알고 있었어. 저는 이 글자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게 사실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아까 맞아, 말했듯이. 그래서 항상 뭔가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말했던 모든 얘기들이 그런 맥락에서 통할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되게 지효 의견에 되게 동의를 해요. 정말 존중이든 뭐든 간에 서로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덧붙이자면 존중은 약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 그것도 존중해야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명언이네. 제가 좀 약간 존중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쉽게 생각하고 싶어요. 존중이란 저는 간단히 말해서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 서로를 신뢰한다. 제가 소희를 처음 만났을 때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가 쌓이지 않았고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신뢰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반대로 생각해서도 이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대할 때 아 너무 어렵다, 아 너무 어렵다,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아 혼자 너무 많이 생각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근데 또 그게 그 사람한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물어보면 되고 편하게 똑같은 사람처럼 대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럼 더 나아가서 그게 존중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조금 더 서로 믿고 물어보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존중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를 먼저 봐주는 그런 느낌인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모르면 물어보고 그냥 믿어주고 간단하게 좀 쉽게 생각하는 거지. 저는 인정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취향이나 결정이나 선택을 인정해주는 거. 누군가가 어떤 것들을 말했을 때 너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 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계기에서 그 생각을 하고 그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존중 좀 해. 난 너 존중해. 난 너 있는 그대로, 난 너가 막 내가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는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지 하는 것 않아. 같은데? 아니야. 나는 널 존중해. 나는 잔소리잖아, 잔소리. 아니야. 잔소리가 너가 틀렸다 이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과 서로 이렇게 나눔이지. 우리 서로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커뮤니케이션. 존중하며 그래, 살아봅시다. 커뮤니케이션이야. 존중은 커뮤니케이션에 시작되지 않나. 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마주하는 것은 매번 새롭기도 낯설기도 상대방에 대해 궁금한 감정들이 생기는데요. 혹시 장애인을 대하는 감정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을 편견 없이 마주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을 마주할 때도 그 사람의 장애보다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서로의 마음을 공유한다면 어느덧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설레는 대학 생활 속 누군가를 마주할 때 안녕이라는 즐거운 인사를 나누며 새롭고 즐거운 만남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땡땡 존중이라잖아. 우리. 취향 존중. 아니야. 아닌가? 조금. 저요? 다리가 계속 아까부터 이것도 제가 오다리라서 계속 다리가 벌어져가지고 TMI. 너무 죄송해서 내가 아까부터 그랬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유튜버 한솔입니다. 한솔의 친구 소희입니다. 오늘 저는 연세대학교 장애인 지원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서 탐방을 왔어요. 아주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오빠, 근데 연대 왔는데 왜? 한번 날아줘야지. 날아줘! 왜 독수리가 상징이랑? 날아줘! 잠시만! 날았어! 난 날아서 장애학생 지원센터로 가겠어. 고고! 갑시다! 예! 네, 연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앞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입니다. 저는 소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희라고 하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학교 이렇게 방문해 주시게 되었는데 어떤 목적 갖고 방문하시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굉장히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기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 직접 체험해 보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잘 탐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혹시 더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으세요? 제가 특히나 가보고 싶은 곳을 좀 생각해 오긴 했는데 저의 로망의 장소예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곳에 가서 내가 딱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 앞에 가서 커피를 딱 한 잔 하고 이제 공부하러 가볼까 하면서 거기서 또 살짝 뭐 인연이 누군가랑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서관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다른 목적 갖지 마시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도서관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 이제 학교 촉각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촉각 지도를 통해서 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위치 확인하시고 네. 좀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와. 또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 제도들과 관련한 또 점자 안내 자료가 있어서 네. 이것도 같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입학했을 때 이런 거 없었는데 처음 봐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잘 탐방하시고 저는 이따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받은 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책자 매뉴얼이랑 지도를 줬는데 뭐 이거 내가 한번 읽어볼게. 무슨 매뉴얼인지. 내가 읽어볼 수 있어? 그럼 대학에서 CC로 성공하는 법. 와 오빠 이거 필요한 거야. 그렇게 좋은 게 있어? 어.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야, 근데 이거 뭐 참 내가 봐볼게. 잠시만. 어때? 당신 그리고 우리 어? 당신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선택. 장애학생 지원센터 매뉴얼.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게 이게 요즘에는 다 이렇게 돼 있나 보다. 좋다. 이거 아까 이런 거 있었으면은 나는 이거 완전 잘 활용했을 텐데. 너무 좋다. 요새 이런 거 있다는 거 자체도 너무 좋고. 지도 어디 있어? 이거 지도 아까 받은 거 지도. 여기 이거 읽어봐. 지도? 이건가? 난 점자를 못 읽으니까. 나도 대학교에서 지금 촉지도로 찾아보는 건 처음이야. 잠시만. 일단 잠시만. 얼마? 동그란 거 막 튀어나와 있고. 잠시만. 39, 8, 7, 45, 47, 51, 55. 숫자만 써 있는데? 응? 아 그래서 이것도 주셨나 보다. 활용 매뉴얼. 왜 거기 뭐가 써 있는데? 여기에 잠깐만. 어. 여기 글자로도 써 있고 점자도 있어가지고 나도 볼 수가 있어. 아 그래? 응. 그래서 여기에 숫자가 뭔데 그래서? 이게 글씨를 다 쓰기가 힘드니까 여기 숫자로 안 들어가니까. 번호만 써놨나 봐. 건물 이름을. 그러면 여기 뭐야? 우리가 있는 데가 학생회관이니까 응. 4번 학생회관.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될 나의 로망 도서관은 도서관 잠깐만. 나의 로망. 여기 있다. 26번. 잠시만. 그럼 4번에서 26번을 가야 되는 거지? 응. 엄청 먼 거 아니야? 잠시만. 28. 잠깐만 5번. 찾았다. 어디? 지금 그러니까 4번이 11번하고 26번 사이에 있으니까 바로 옆 4번 기준, 우리 기준으로 왼쪽이 도서관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사이에 길이 있는 것 같아. 4번에서 왼쪽 길을 건너서 도서관인 것 같아. 내가 알 것 같아. 내가 오빠만 믿고 따라가면 돼? 길은 내가 잘 찾을 자신이 있지. 한번 너가 살짝 이렇게 나 이렇게 보행할 때 도와주면은 내가 그 방향을 잡아서 한번 가볼 테니까 내가 찾는 게 맞는지 너가 봐줘. 오빠가 안내해 주는 거야? 그래,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좋아. 따라와. 가자. 좋아. 고고. 오빠의 로마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회관 정문에 나왔어. 그럼 아까 촉각 지도 본상으로 아마 내 앞에 나의 로망이 있을 거야. 와 느껴져? 끌려. 그곳으로 가자. 출발. Let's go. 고. 오빠 이거 점자 블록도 있어. 점자 블록? 이 계단 앞인가 보네. 딱 이렇게 그럼 안전하게 내가 로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이야. 로망으로 가는 길? 로망으로 가는 길. 나의 꽃길이야. 오빠 신입생 시절에는 캠퍼스 보행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치. 이제 처음 입학할 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가 뭐 촉각지도가 지금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캠퍼스 보행을 해주는데 뭐 길을 알려주는 거야. 내가 다녀야 될 건물들이 어디 있는지를 혼자 알려주는. 다닐 수 있도록. 그렇지.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나의 로망으로? 잘 가고 있어. 그래? 길 진짜? 잘 가는데? 지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주변에 뭐가 있어서 내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난 좋은 것 같아 지금도. 촉각지도가 있으니까 좋아? 아무래도 그때 만약에 오히려 그 캠퍼스 보행이 있다 하더라도 촉각 지도가 있었으면 솔직히 더 보행을 배우는데 좀 더 편했을 것 같아. 왜냐면 정보를 아니까 내가 여기에 뭐가 있구나를 파악하고 배운다는 게 너무 다른 거지. 와 오빠 도서관 잘 도착한 것 같아. 그래? 나의 로망에 도착했어? 잘? 그리고 여기가 뭐야 점자 블록도 잘 뭔가 돼 있어서 오기 편했던 것 같아. 오빠 길 잘 찾는다. 내 길을 좀 잘 찾긴 하나? 건물 좋다. 그래? 왜? 멋있어? 응.
여기 되게 넓은 것 같아. 와 진짜 넓다. 오늘 어? 그거 알아? 뭐? 여기는 장애 학생 전용 열람실 있대. 뻥치고 있네. 장애학생 전용 열람실을 따로 만들어놨다고? 진짜야. 그리고 심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 학습 공간이 있대. 야 말도 안 돼. 그래. 나 진짜 들었다니까? 저기! 여기 진짜야. 장애학생 열람실이라고 써있어. 4층 어디? 장애학생 열람실. 장애학생 열람실. 아 진짜? 이제 여기 우리가 그럼 여기를 가면 되는 거지? 그래. 와 엄청 궁금하다. 그래. 기대된다. 가자. 오빠 저기가 장애학생 열람실인 것 같아. 여기가? 아 여기야 여기. 안에 뭐가 네. 많은데? 공간도 좀 넓고 그런가? 소파도 있고 의자도 있고 우와. 또 무슨 기기 같은 게 있는데 오빠 가서 한번 봐줘라. 저 뭐가 있을까 보자. 보자. 가자. 소파도 있고. 완전 보여. 오빠 컴퓨터 있다. 오빠 진짜? 한번 써봐라. 이거? 응. 이거 해볼까? 아이고. 나도 앉고. 써? 응. 그럼 되나? 잠시만. 맞았다. 컴퓨터가 말을 하네. 이게 센스 리더가 깔린 것 같은데 응. 센스 리더가 이제 컴퓨터에 있는 글자들을 소리로 읽어주는 거야. 스크린 리더. 학술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애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바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1층에서 책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대. 서비스 이름이 뭐야? 원스톱 서비스?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알면은 그 키워드로 할 수도 있지. 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보통 학생이니까 여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지. 진짜 좋은 기능이다. 제 스크린 리더 화면. 근데 이건 뭐야? 뭔데? 내 옆에 뭐가 뭐가? 있는데 오빠 한번 뭔지 좀 알려주라. 아 이거 알지. 뭐야? 이거는 명칭 확대 독서기. 독서 확대기.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결국 내가 모니터 화면을 보고 컴퓨터를 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약간의 시력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거야. 글자를 이제 뭐 들어서 뭐 눈이 아플 때는 뭐 듣고 하다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보고 싶다 하면 이걸 하는 건데 확대 이게 배율도 조정할 수 있고. 점점 커지네. 그렇지. 그래서 자기 눈에 맞게 눈이 최대한 덜 필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게 보조 공학기기라는 거야. 그래서 진짜 활용하는 거지, 말 그대로. 내가 조금 더 내 장애가 있지만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진짜 도서관에 어. 이런 것들이 비치돼 있으니까 훨씬 공부하기 편하겠다. 훨씬 좋지. 사실 이런 게 있으면은 내가 선택적으로 진짜 뭐 컴퓨터가 필요할 땐 컴퓨터로 소리를 듣고 뭐 책을 빠르게 읽고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또 혼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사실 모든 대학교에 그래서 이런 보조공학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뭐 장애학생들이 필요할 때 쓰고 공부할 때도 되게 난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런 것들이 모든 대학교에 있으면 정말 그건데 그게 내 로망이야. 오늘의 로망 타령. 나 진짜 목말라. 이제 좀 뭐 좀 마시러 가자. 마시러 갈까? 응. 마시러 가자. 안녕하세요. 저 주문할게요. 혹시 여기 점자 메뉴판 있나요? 주셨다. 감사합니다. 점자 메뉴판. 너 메뉴 뭐 있어? 넌 뭐 먹을 거야? 잠시만. 난 콜드브루. 오케이. 어때? 오케이. 나는 어. 아이스 바닐라 라떼. 와. 아까 쌤 뭐 드신다 했지? 쌤, 맞아. 선생님께서는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주문할게. 내가 읽었는데 내가 주문할게. 이야. 저 주문 좀 할게요. 이건 내가 살게. 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콜드브루 한 잔이랑 아이스 바닐라 라떼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오. 짠! 쌤, 저희가 커피 사왔어요.
이건 또 제가 직접 주문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샀어요. 한솔 씨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떻게 메뉴 주문하셨어요? 이게 카페에 점자 메뉴판이 있더라고요. 아, 사실 보기 쉽지 않은데 네. 카페에 점자 메뉴판이 있어서 제가 딱 메뉴 읽으면서 주문 받아가지고 직접 주문을 해서 샀습니다. 전 이거 있어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냥 누군가가 계속 하나부터 끝까지 다 읽어줘야 네. 되는데 네. 제가 직접 이렇게 읽어서 네. 내가 원하는 거 딱 이거 해서 산다는 게 너무 네. 좋았어요. 앞으로 업데이트도 열심히 잘 해보겠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학교 네. 캠퍼스랑 도서관은 탐방 어땠어요? 저부터 말해보면은 네. 저는 굉장히 일단 좋았어요. 왜 정말요? 좋았냐면요. 네. 일단 촉각지도 처음에 이용해서 학교 여기 학생회관 옆에 여기 나의 로망 도서관이 있구나를 파악하고 네. 딱 나가서 제가 뭔가 야 저기 있지 했을 때 네. 있어 할 때도 네. 좋네 딱 내가 알아서 정보를 알고 찾아간다는 게 일단 너무 좋았고 네, 딱 네. 거기 도서관 딱 가니까 거기에 딱 장애 학생 전용 열람실도 있고 네. 거기 확대 독서기부터 네. 그 센스 리더 네, 네, 스크린 네. 리더까지 딱 다 있으니까 네, 네. 뭔가 제가 필요할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네.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네. 그 소리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일반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많아서 맞아요. 사실 장애학생 열람실을 만들게 된 사유가 네. 시각장애 학생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공간이어서 오셔서 이용해 주셔가지고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네. 소희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네. 처음에 딱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갔을 때 네. 저희가 여기를 가고 싶어요 하면 그럼 이게 필요하겠군요 라고 해서 네.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네. 딱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참 좋았고 음. 신기했고 또 가보니까 하나하나 장애학생들의 필요에 맞춰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사실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다행이고 저희 대학에서도 다른 대학들이 이런 제도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좋아요. 네, 마지막 캠퍼스에서 시간 잘 보내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 어땠어? 내가 살짝의 이제 기분 좋은 미래를 봤어. 그래서 너무 뿌듯했어. 넌 어땠어? 아주 익사이팅했어. 나는 진짜 오늘 여기 온 게 응. 너무 잘했다 싶고 너무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생기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더 발전할 것이 기대돼. 난 느꼈어 이미. 다 오빠의- 봤어. 내가 말했잖아. 미래를 봤어. 오빠의 로망을 봤어? 봤어. 오늘 하루는 아주 기분 좋은 The end.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장애 대학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와 장애 대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이트 구축 등 장애 대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내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대학의 장은 장애 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 담당하는 장애 학생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데요. 이에 우리의 원활한 대학 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4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 대학 내 어디든 이동하고 접근할 수 있는 이동 접근권. 두 번째 권리, 원하는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는 교육권. 세 번째 권리, 어떤 일이나 행사 및 활동 등에 참가하여 관여할 수 있는 참여권. 네 번째 권리,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앞의 4가지 권리는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건강한 대학 생활을 위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눈앞에는
장벽을 넘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위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맞을까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어떠한 장벽도 없이 평등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편견과 차별 없이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건강한 대학생활, 우리의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날아갑시다. 날아가. 너무 많이 온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에 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들어갔어요. 오 마이 갓. 오빠, 날 중앙도서관으로 인도해줘. 시작한 거야? 어. 야 지금 뭐 국어책 읽냐고. 자, 오빠의 로마를 향해 가보자. 우리는 모두 즐거운 대학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학 생활을 꿈꿔야 하는 걸까요? 때로는 매일 가는 학교 강의실길이 낯설 때가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수업은 참으로 중요하죠. 더불어 익숙하지 않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땐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 건물은 휠체어 접근이 괜찮을까? 강의를 듣는데 문제는 없을까? 듣고 싶은 강의를 신청하기보단 해당 강의의 수강 환경이 나에게 불편하지 않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저의 경우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많은 문제 중에 조금 더 여러 고민을 한다는 것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어 학교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의 말을 빠르게 글로 변환해주는 속기사님과 학교 생활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속기사님이 늦는 듯합니다. 이럴 때는 참 애가 탑니다. 대학교 강의를 신청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수님들의 강의 평가겠죠. 저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강의 평가 항목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교수님께 미리 강의 전 준비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저의 전공 2회차 수업. 다소 늦은 어제 오후에서야 강의 자료 공지가 이루어져 점자와 타이핑 버전을 제작하지 못해 수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업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받으면 좋을 텐데 이럴 때마다 아쉬움이 크게 남기도 합니다. 조별 활동에서 의사소통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지원해주신 속기사님 덕에 조별 활동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함께 동행할 수는 없기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수님의 이상한 배려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생깁니다. 제가 게임의 보너스 상품이 되어 저와 같은 조를 하면 가산점을 준다는 말도 합니다. 저는 단지 친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수업을 듣고 싶은 것뿐인데요.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시험지에 글씨를 읽는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수님에게 시험 시간이나 장소를 따로 배치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드리곤 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교수님과 얘기가 잘 되어 별도의 공간에서 시험지의 질문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면서 천천히 문제를 풀어봅니다. 누군가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것들이 불공평한 특혜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과연 특혜가 맞는 걸까요?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다들 배가 고픈지 식사에 열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최근에는 혼자서 식사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편의가 편의로서 다가오지 않는 요즘 무엇이 옳은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찾듯이 저도 제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찾으려고 늘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네요. 어쩔 땐 그저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를 느끼기도 합니다. 대학교에 막 입학했을 무렵 저는 학교 전공 강의실 건물에서 기숙사까지 가는 도중에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했어요. 길이 낯설었던 것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자 블록이 정상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학교의 꽃, 축제, 모두가 즐거운 대학교 축제.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먹거리와 즐길거리는 모든 학생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때로는 동등한 권리를 위한 환경의 제공이 따가운 시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저에겐 무엇보다 소중하며 앞으로의 대학 생활이 더욱 기대됩니다. 어떤가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 어떤 꿈을 꿔야 할지 느낌이 팍 오시나요? 이런... 아직도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학 생활을 꿈꿔야 하는 걸까요? 모든 학생이 자유롭고 즐거운 학교가 되는 길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전환한다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회 속에서 상대방을 인식하는 기준은 건강한 관계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요. 물론 장애에 대한 인식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 우리에 대한 시선과 생각. 두 번째 기준, 우리를 칭하는 호칭. 세 번째 기준,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무엇이 옳은 기준인지 아는 것만으로 건강한 대학 생활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나 모두를 위한 환경 조성이 왜 당연한 걸까? 사회적 환경이 완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편의시설이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곳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장애인은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 장애인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건 싫은데... 모두의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갈등의 중심에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사람으로서 다양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모든 학생이 자유로운 세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최동규 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다양한 장애인식과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허우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하는 박선아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최여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김상철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장애 그리고 장애 인식은 어떤 건지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4살 때 이제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그냥 장애는 그 사람의 특성이다, 개성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개성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저도 장애란 저만의 특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 정의 진짜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사회복지학과 학생이다 보니까 장애는 다른 몸을 가진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다른 몸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 아니면은 개인적인 삶의 통합성을 방해하는 그런 어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선아님처럼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편의를 제공한다면은 저는 그런 사회에서는 장애가 아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의 정의를 할 때 사회적 지원의 부재 상태가 아닌가라는 말을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장애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개성으로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현상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좀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주변의 장애인 인식의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주변의 장애 인식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비장애인 대학생들이 주변에 장애 학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해서 되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어떤 시선이 있냐고 생각하냐면 극복의 시선이란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장애인들을 이렇게 너무 불쌍해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뭐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이뤘다거나 아니면은 비장애인들이 주로 가지는 직업을 노력해서 갖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와 축하한다. 너도 이제 비장애인과 비슷해졌구나. 너 정말 노력했고 힘들었겠다. 하지만 해냈네. 축하해. 하는 말들이 선의로 포장은 돼 있지만은 저는 그 시선 속에는 결국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우등하고 장애인은 열등하다라는 시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장애인식 문제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시작점을 굳이나 정해야 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는 본능, 밥을 먹는 법은 우리가 날 때부터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 인식도 그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저의 어머니 뻘 되는 분이 주변에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시는 분께 너 장애인이냐? 라고 욕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정말 충격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분의 자제분이 그러한 인식을 안 가졌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진짜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청인이고 그리고 귀가 잘 들리는데 수화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 대체 어떻게 수화 그렇게까지 잘해?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병원 부설 유치원에 다녔고 그리고 그 유치원에 다니면서 농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난 수화가 매우 익숙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와 진짜 많이 접하고 그리고 익숙하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게 익숙하게 살면은 저렇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별이나 아니면은 장애인에 대한 다른 시선 그리고 장애인을 자신의 몸과 다른 몸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없어지려면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디폴트 값이라고 받아들여 놓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학교 생활에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일단 새내기 때 길을 다 외웠어요. 제가 가야 할 대학교들을 다 외웠는데 그 이유가 일단 학교에 보도블록이 다 깔려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길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이렇게 갔다가 단과대 앞에서 강의실이 몇 동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도우미 친구들을 기다려야 했는데 또 이게 도우미 친구들이 안 오면 저도 같이 지각하거나 저도 거기서 강의실 못 찾아가지고 학교 빼먹은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억울해가지고 나는 제 시간에 왔는데 한 번은 사회복지학과 전공 수업을 듣는데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분명 그 출석부에는 제가 장애 학생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그 모든 출석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을 보면서 그런데 요즘 세상은 장애인이 안 되기 힘든 사회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너네들은 장애인이 아닌 것에 감사해야 돼. 장애인이 안 되기 정말 힘든 사회야. 너는 정말 축복받은 거야. 근데 전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고 상처받는 경험? 정말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야 되는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면 수업,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하면서 사실은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청각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자막이 제공이 안 되거나 영상이라서 아니면 입모양을 읽으실 수 있어도 그게
그 수업할 때 PPT 같은 거를 띄워놓으면은 교수님 얼굴은 이만해질 때가 많아요. 교수님 얼굴이 이렇게 그쪽 제가 제 얼굴은 줄이고요 하면서 이렇게 쭉 줄어드는데 그러면 진짜 요만큼 보이거든요. 저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냥 PPT 보면서 읽어주는 그런 걸로 넘어가는데 이제 입모양을 읽어서 소리를 캐치해내야 되는 분들께는 이런 비대면 환경이 정말 힘들 수 있겠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서 네,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었어요. 교수님들의 장애 감수성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수업에 대한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부분들이 확실히 개선돼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내가 생각하는 장애 관련 최악의 상황 이상형 월드컵 16강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볼게요. 1번. 일상에서 장애와 관련 용어를 잘못 쓰거나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 학생이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한마디만 하자면요. 저는 2번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2번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다가 시설 지원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시설 이렇게 바꿔달라고 말하는데 3년 동안 안 들어줘요. 그래서 1번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2번은 너무 없기 때문에 2번 찍을래요. 다른 분들은 혹시? 근데 1번에 대해서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지적이 비장애인들이 훨씬 하기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이야? 라는 말 들었을 때 단 한 번도 뭐라고 못했던 이유가 제가 야 너 왜 그런 말 써? 라고 하면 전 장애인이라는 말에 발끈해서 자격지심 있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말을 못 꺼냈는데 근데 저는 그러한 말로부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주변에서 쟤 왜 또 저래? 이러면서 막 배제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박빙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 장애인에 대한 동정의 인식이 강한 교수님의 태도. 4번. 장애인 복지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막말, 차별, 학대.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어김없이 둘 다 최악이고요. 맞아요. 어김없이. 1번은 문제인 게 저게 호의로 포장이 돼 있긴 한데 저런 말씀을 하시면은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같은 조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림이 이상해져요. 그래도 2번이 더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1번은 그래도 호의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2번이 장애인 복지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 정도까지 좀 돼줬으면은 막말, 차별, 협박, 학대 이런 거는 좀 너무 아니지 않나. 좀 2번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고 1번은 좀 짜증이 치밀어 오르긴 한데 그래도 극한이라도 호이긴 하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투표 바로 해볼까요? 그냥 아무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둘 다 최악이야. 끔찍해. 손을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 거주 지역에 장애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6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해 편협한 인식을 가지고 차별하는 경우. 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울리게 하나요? 저는 두 번째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저 정말 저거 많이 듣고 살아요. 오명아, 너는 장애인인 것 같지 않은데 왜 장애인이야? 그런데 단순히 제가 화려한 외관으로 꾸미는 걸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넌 장애인 같지 않은데 장애인 같지 않게 예쁜데
너는 왜 장애인인지 그냥 예쁘다고 하면 되는데. 그냥 예쁘다고 하면 장애인 되고 발전 테이프고요.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는데 안타깝게도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어쩜 좋아 막 이러고 항상 뭘 붙이니까 그게 문제죠. 자, 그러면 선택의 시간에 갈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 볼게요. 7번. 장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거나 장애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8번. 대중교통 이용 시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 및 탑승을 기피하려는 기사. 어떤 게 좀 마음을 건드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왜 이렇게 성질을 잘 만나서 그래요? 제가 이거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이 16강 고민을 하면서 저 아는 지체장애 학우분이 계세요. 근데 그 학우분이 시험 시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 교수님이 그거 비장애 학생 역차별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그걸 역차별을 해가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시간도 받고 이제 좀 느리니까 늦을 수 있으니까 강의실을 따로 해주실 수 있나요? 했는데 안 된다, 없다, 복도에서 시험 봐라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복도에서 시험을 봤대요. 와 진짜 그때 진짜 듣고 엄청 화나가지고 지금 신고 못하나? 둘 다 차별에 기반한 행동인 건 너무 똑같으니까 그게 호의로 감싼 차별인지 아니면 저기로 감싼 차별인지 두 개지 결국엔 차별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투표를 해볼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9번. 장애인의 직업이나 취미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한정짓는 경우. 10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경우. 저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제가 꿈이 아나운서인데 아나운서가 많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아나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잘할 수 있겠냐, 그냥 편한 거 해라. 이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말도 싫고. 9번이 직업 말고 취미에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옛날에 코스프레를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같은 그런 작품을 좋아했던 분이 저한테 뭔 말을 했었냐면 나 이 캐릭터 코스프레 하고 싶어라고 하니까 근데 너 손가락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 하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이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걸? 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저의 취미마저도 한정을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랑 내가 그 작품이랑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마음이랑 내 몸이 대체 뭔 상관인가. 저는 또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그런지 전용 주차장이 참 그렇게 저를 건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하시네요. 오, 만족해요. 자, 그럼 아쉽게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저만의 아쉬움이고. 자, 다음. 11번. 어디서든 장애인을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수군거리는 경우. 12번. 미디어에서 장애인을 동정, 시해, 극복의 대상으로서만 이미지화하는 경우. 의견을 한 번씩 말해주세요. 저게 은근히 안 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많이 해요. 지하철에서 책 읽는 거 좋아해서 책 읽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를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왜 보지? 해가지고 시선을 갈 곳을 잃은 시선들이 많아서 그냥 그게 저한테 멈춰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움직여봤는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책을 내려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손가락 역 아시죠?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휘어서 그때부터 안 보더라고요. 저는 주변에서 사례를 접했을 때 한쪽이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커플의 사례에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접했을 때 경악한 적이 있거든요.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비장애인 쪽인 사람한테 좋은 일 하네. 우리가 연애하는데 좋은 일 하네. 사겨주네. 진짜 화나. 그게 너무 뇌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만남이 봉사 뭐 이런 건데. 와, 좋은 일 하네. 고생한다. 그래.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바로 투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3번.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배려가 없는 경우.
14번. 교내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은근한 차별을 받는 경우. 은근히 피하는 게 좀 가장 큰 게 술을 안 줘요. 장애인이라고. 아, 술 먹으면 안 돼, 안 돼. 더 눈 나빠지면 어떡해. 너 집에 어떡해 가. 막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술 안 줘요. 저 술 먹고 싶은데 술을 안 줘요. 진짜 이거 너무 많고. 와, 그리고 발달 장애 쪽, 이쪽도 진짜 너무 막 화나는 게. 와, 진짜 좀 너무 애기 취급, 진짜 완전 애기 취급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둘 다 위로 올리죠. 발달 장애인 분들한테 항상 우리 친구는 맞아요. 말투도 애기스럽고 우리 친구는 뭐 이래서 이래요 뭐 이런. 그리고 정말 천사라고도 말해요. 이렇게 순수할 수가 이런 다운 말.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다운 천사라고 해가지고 뭔가 극과 극의 미화하는 이런. 심지어 미국에서의 사례인데요.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가 그 아이가 더 크지 못하게 2차 성징을 수술로 막아버리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발달장애인은 영원한 아이라는 그 인식이 너무 바탕이 된 거라서. 13번, 14번 어떤 걸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만장일치하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은근한 따돌림은 이제 이렇게 바닥으로 쑥 갈게요. 그러면 다음 이제 마지막 15, 16 한번 볼까요? 15번.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평가에 배제되거나 탈락시키는 경우. 16번.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둘 다 사회생활에 완전 직결됐네요. 와. 심지어 토익은 취업할 때 필요하니까. 어떡해? 그죠. 취업일 수 있으니까. 근데 16번도 밥줄인데. 맞아. 저 진짜 수업 못 들어서 휴학할까 생각했다니까요. 바로 선택해볼게요. 자, 이제는 먼저 16개를 말했기 때문에 금방금방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선택해볼게요. 어떡해! 여섯 번째와 8번째.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둘, 셋. 자, 이제 점점 한숨이 들긴 합니다. 자, 힘내주세요. 바로 선택을 해볼까요? 그런데 11번 하는 사람들이 9번 같은 말을 해요. 이게 결국 연결이 다 돼 있긴 합니다. 싹 다 연결되어 있는 거네. 여명 손익을 해서 어떻게 대기업 가겠어. 선생님의 선생님.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2대2죠? 이런 경우에는 사회자인 제가 한 표를 행사를 하겠습니다. 자, 둘 다 어렵죠? 이런 시선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자, 11번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를 여러분들 선택하실까요? 자, 이제 4강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장애인 복지를 하러 가고 사회복지 영어 종사를 했으면 막말, 차별, 협박, 학대 당장 목을 당수로 탁 한번 쳐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4번 강력하게 밀어봅니다. 상철님은 4번 고르셨고 또 아직까지는 8번이 좀 더 가시화가 돼야 될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봤어요. 어떡해. 저는 첫 번째 거 나온 게 최악이다. 계속 이거 해야지 했는데 들어보니까 대중교통. 그래. 진짜 실생활에 딱 엄청 와닿는 건 대중교통이니까. 선아님. 저도 8번 하고 싶은데요. 대중교통에서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을 하고 이용을 계속 기피하고 그러면은 혼자서는 대중교통을 못 이용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겁을 먹는 분들이 있을 확률이 높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연계성이 있네요. 그렇다면은 8번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부정적인 기사님들이
일단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대결을 한번 볼까요? 11번째가 선택되고 싶다. 그럼 13번째가 마음을 울렸다.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2대2네요 또. 그럼 또 이제 저의 선택인데요. 11번째. 그러니까 뭔가 장애인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든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 라는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결승전 갑니다. 자, 8번째 아까 올라갔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 및 접근을 기피하려는 기사님들의 모습. 그리고 11번째, 어디든 가든 내가 어딜 가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나를 보고 수근거리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의 선택. 저 11번 할래요. 저는 8번이요. 저도 8번. 11번은 진짜 제가 무시하는데요. 진짜 대중교통은 내가 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그 비참함이 믹신 지나가잖아요. 나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간다. 이게 진짜 화나서. 저는 넘어오십시오. 대중교통으로 하시죠. 빠밤 빠빠밤 빠빠밤. 한마디만 할래요. 11번을 말한 이유가 뭐냐면요. 8번이 훨씬 더 부정적인 시선이고 더 심한 칼날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8번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는 말해주면 알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문제는 1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궁금해서 보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잘못한 말하는 게 뭔지 너무 모르는구나. 많아서요. 8번 하겠습니다. 8번. 그 대중교통을 탔을 때 저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8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16개 중에 고르고 엄선한 것 중에 최종은 이거를 선정한 데는 이유가 사실 하나 있긴 해요. 사실 이 16개 중에 뭐가 1등이 돼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죠? 맞아요. 이거를 막 모든 사람이 했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이 16가지가 저는 장애인 복지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직결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본 거예요. 또 재미를 한번 곁들여서. 네, 이제 마지막 토론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앞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종합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될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복지는 각자의 다양성을 알아봐주고 인정하고 그걸 고려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 복지가 개선되려면 일단 우리 다 장애인 복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냥 템포럴리 에이블,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걸 모두가 알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는 개개인의 욕구를 조사를 하긴 해요. 근데 그 욕구를 정말 최소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현 장애인 복지 상태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일부 전진 일부 후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같은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이유도 우리들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분명 발전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직 나아가야 될 부분이 많다. 장애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한 삶의 양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전까지는 지원하지 않던 분야들에 대해서 더 폭넓고 더 강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결국은 그것과 함께 갈 수 있는 인식의 변화도 함께 가야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이 더 원활해지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가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복지의 이제 미래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말 그대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막 기술적인 진보, 뭐 시민의식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그런 거의 중심에 장애인 복지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이거를 보는 많은 대학생 친구들도
뭔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인들의 모습이나 장애에 대한 모습, 생각, 정의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면 보통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의 정도를 기준하여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 범주 또한 마찬가지고요.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국제기능 장애 건강분류, 즉 ICF에서 말하는 장애의 개념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단순히 기능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 신체 기능, 활동과 참여, 환경이나 개인의 성장 배경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 장애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리려면 그가 가진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사회적 인식과 환경들을 넓혀 모두에게 맞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옳은 방향은 무엇일까요? 현대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의 생각도 장애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에 대한 생각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장애인식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박수 한 번만. 네, 한번 딱. 네. 네, 감사합니다. 웃겨. 장애인 중심의 비장애인 중심. 죄송합니다. 다름과 닮음 속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 와. 저는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인데요. 직업은 변호사를 갖고 싶습니다. 아마도 금융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복지사도 되고 싶고 법률가도 되고 싶고 이것저것 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제 꿈은 일단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저는 배우나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꿈꿔라 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직업, 딱 이게 되겠다가 아니고 늘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시각적인 제약 때문에 학업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은데요. 그보다 제가 원하는 걸 배운다는 사실이 더 즐겁기 때문에 제 꿈을 향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고 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장애인은 늘 미디어에서 할 수 없게 나오고 뭔가 되게 아름답게만 나올까?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랑 그런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데 내가 저거를 좀 바꿔보고 싶다 해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영상을 전공했고요. 영상을 제작하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영상에 출연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배우나 작가라는 직업이 연기나 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할 수 있고 또 가끔은 위로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 있게 느꼈어요. 제가 지금 취미로 작곡을 하고 있고 동아리를 하면서 베이스 기타도 치고 일렉 기타도 치고 보컬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예술 활동, 음악 활동도 꾸준히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간단하지만 실현되기가 참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진 것들을 전부 나누라고 강제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진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바보 같은 거라는 말을 듣지 않는 사회를 원해요. 우리는 너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이렇게 네 걸 못 챙기냐, 그렇게 다 퍼져서 어떡하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선함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 비장애인을 뭔가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기보다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볼 것도 없고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냥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다른 것들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의 개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내가 내 자신대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편안하고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뭐 권위든 돈이든 장애 유무든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아이를 낳아도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일하면서 먹고 살 만큼 벌고, 장애가 있어도 여행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같은 성별의 사람들과 혼인신고서를 제출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말? 아 그렇구나 라는 말이 늘어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걔 장애가 있대 라고 해도 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대? 가 아니고 아 그렇구나, 걔 누굴 좋아하는데 라고 해도 그렇구나 라고 말해주는 사회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르면서도 닮은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두가 즐거운 대학 생활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대학생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콘텐츠 다름과 닮음 속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과 닮음 속에서 더욱 빛나는 우리.